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 군수 물자 지원과 재건 협력 확대를 약속했고요. 우리나라 건설사가 우크라이나에 또 재건을 나선다고 합니다. 회담 성과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 자유 진영에 대한 연대 강화 취지랑 전쟁 종식에 대한 노력으로 이제 방문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우리 대한민국 당연히 이제 규탄해야 되는 문제는 맞는데 예. 그래서 지금까지도 인도적 지원도 하고 있었고요. 비군사적인 지원도 하고 있었고 또 이제 나중에 이제 전쟁이 종식된 이후에 재건 사업에 저희가 참여를 하면 많은 경제적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다만 이제 이런 이제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 외에 과연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전시 중에 방문하는 것이 우리 국익을 위해서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비판의 지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될 수밖에 없고 한미일과 북중러 간의 그 신냉전 체제도 강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의존국인 우리 한반도의 리스크를 키워서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또 불이익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또 우리가 이제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북핵과 미사일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토와의 협력이 이제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사실 북핵과 미사일의 문제는 유엔 안보리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그 국제 경제적인 그런 제재들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중요한 유엔의 안보리 이사국이기도 하기 때문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저희가 좀 잘 이용할 그런 측면이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아쉬운 점은 좀 있다 이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그래서 이제 이민 정책을 추진할 컨트롤 타워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줄곧 이 국익을 위해서 이민을 강조했는데 이게 이제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민심을 얻을 수 있을지 이것도 이제 관심거리거든요. 이현정 전 대변인께서는. 예, 김현정. 김현정. 저기 한동훈 장관이 이제 그 법무부의 업무는 맞아요. 이민 문제라든지 4.3 사건에 대한 직권 재심이라든지. 그런데 그렇게 그 장관이 현장까지 직접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 법무부 장관 업무 이상의 그 의미를 저는 함축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 장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총선과 다음 지방선거라든지 또 대선이라든지 이렇게 출마를 할지 안 할지는 아직 확답은 좀 안 하고 있지만 그런 거를 대비해서 지금 일종의 통합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한동훈 장관이 하는 이런 행보들이 진정성 있게 이제 보이려면 앞으로 국회에서 야당이나 이렇게 대하는 태도라든지 그런 그 국무위원으로서의 그런 중립적인 그 태도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확인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본인에 대해서 강하게 의혹 제기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는 그런 태도, 그것이 바로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한다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까? 아니 국무위원으로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그냥 설명만 하면 될 일이지 뭐 호통을 친다든지 뭘 도박하듯이 건다든지 이런 태도들은 국무위원으로서 태도는 아니죠. 그리고 이번에 전남과 제주를 방문한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정치를 하려는 그런 연장선상에서의 태도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 차기 지도자 두 번째로 항상 이제 올라오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그래서 보수층의 지지는 받고 있지만 중도층과 또 반대의 진보 진영에서의 또 비호감도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지역도 딱 전남과 제주. 그리고 내용도 이제 그 이민과 관련된 얘기지만 부인난과 관련된 또 문제잖아요. 그리고 4.3 문제도 역사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고 있고 해결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 메이킹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진정성을 정말 갖고 있으려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국회라든지 야당을 대하는 태도들이 정말 국무위원으로서 중립적인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김현정 전 대변인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다시 이렇게 여쭤보면 물론 국무위원으로서 잘 돼야 되는 건 맞죠. 그런데 뭐 동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사실도 아닌 얘기를 내가 술도 안 마시는 거 알면서도 이런 거 뭐예요라고 사람이랑 화나고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대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터무니없는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종전에 한참 이제 우리가 그 논평하던 그런 주제는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김우겸 예를 들어서 김우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보를 받아서 언론사의 제보를 받아서 그 받은 제보에 근거해서 국회에서 정당한 의정활동 일환으로 물은 거죠. 물은 거에 대해서 반응이 너무 이제 거세게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시 또 반응하고 또 이게 결국 법적 공방으로까지 가는 이런 문제들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렇게 서로 공방해서 법정 공방까지 갈 것이 아니라 그 뭐 질의한 거에 대해서 사실관계만 딱 얘기하면 그거에 대한 평가들은 국민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태도들이 이제 바른 태도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내일 예정이 돼 있던 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연기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전체 회의와 또 원장관을 상대로 한 이 현안 질의 예상이 됩니다. 네. 김현정 전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어떤 식으로 그 국회에서 이 문제를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다룰 생각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은 사실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2008년부터 시작돼서 15년 동안 네. 그 이제 수건 사업이었던 것이 21년 4월달에 이제 힘들게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하잖아요. 네네. 그 15년 동안에는 단 한 번도 원안인 양서면 외에 강상면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정권이 바뀌고 군수가 국민의힘 군수로 바뀌면서 까지 원안이 아닌 강상면이 종점으로 바뀌는 이런 내용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왜 누구에 의해서 바뀌었는가를 밝히는 것이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여당에서는 이것을 뭐 민주당 출신의 전 군수라든지 또는 뭐 김부겸 전 총리의 뭐 사태까지 끌어들어서 이걸 계속 물타기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몇 차례에 걸쳐서 원희룡 장관이 말을 바꿨어요. 처음에는 늘공이죠. 실무자들이 착오랄해서 저 원복을 지시했다 이렇게 네. 얘기했다가 네. 그 다음에는 양평군과 주민들이 원해서 바꿨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예. 그 다음엔 다시 그 민간 설계 회사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또 말을 바꾸고 있는데 그 내용도 이런저런 의혹들이 또 흥결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여당이 계속해서 물타기하고 정쟁화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여야가 공이 이것은 그러면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여야가 합의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히는 방법밖에 없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만기 7남이시잖아요. 모든 네. 거에 대해서 뭐 수보회의 통해서 다 입장을 딱딱 밝혀 오지 않으셨습니까? 예. 뭐 노조 문제라든지 뭐 이권 카르텔이나 킬러 문항 등 예. 이것은 본인의 부인과 관련된 예. 처가와 관련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한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의 예. 입장도 표명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도 알겠습니다. 반박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좀 시간이 없어서요. 자,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